어제 저희는 여러분들 PC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통합 개발 환경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파이썬 버전은 3.12 버전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설치한 거는. 그 이유는 지금 커랩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이 3.12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그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역시나 3.12 버전에서 가장 많이 테스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2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프로그램이죠. 파이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작성해서 간단하게 코드셀에서 간단하게 코드들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모듈을 만들 수도 있죠. 확장자가 py인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 파이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제 그 파이썬의 모듈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모듈이 무엇인가, 그리고 임포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저희가 뭐 복습을 해보면 우선 이 노트북하고요. 확장자가 IPYNB인 파일하고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실행되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IPYNB라고 하는 파일은 그 코드 셀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셀 단위로 셀에서 작성되어져 있는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게 IPY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셀 안에 문장이 하나가 있으면 한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셀 안에 여러 문장이 있으면 그 여러 문장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전에 실행된 셀에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셀에서는 이전 셀에서 실행이 되어서 만들어진 함수를 불러다가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고요. 근데 이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스크립트라고 해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그 파일의 첫 번째 라인부터 마지막 라인까지를 순서대로 파일을 한 줄씩 읽으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실행하는 게 그 파이썬 스크립트예요. SQL하고는 또 다르죠. SQL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했을 때 확장자가 .SQL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그렇긴 했지만 SQL 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선택을 해서 한 문장씩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컨트롤 엔터. 그죠? 네, 한 문장씩 실행을 시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스크립트 전체 실행이라고 하는 그 단축키나 메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전체를 실행할 수도 있었죠. 두 가지가 다 가능했었는데, 파이썬 스크립트는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쭉 하고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 스크립트를 모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파일과 디렉토리를 둘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py로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 자체도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 우리 이렇게 몇 가지 디렉토리를 만들었었죠. 어제 두 가지 디렉토리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디렉토리 자체도 모듈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그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일과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포트를 하는 대상은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 앱 메인을 볼까요? 앱 메인, 우리 작성한 그 폴더 구조 중에서요. 폴더 구조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src 폴더 밑에 앱 메인이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이 폴더 밑에. 그리고
myutil 1번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두 개의 모듈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myutil 2번에도 두 개의 모듈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 src 폴더 밑에 있는 앱 메인을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임포트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임포트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딱 두 가지예요. 크게는 임포트와 그 다음에 from 임포트예요. from 임포트. 임포트는 모듈까지를 임포트를 하시는 겁니다. 모듈까지. 그래서 보시면 src myutil 1번 add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add.py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들,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포트 문장에서 as라고 별명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임포트하는 경로가 너무 길면 이 경로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as라고 별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om import 부분은 from 다음에는 모듈 여기 있는 것처럼 from 다음에는 모듈을 쓰는 거고요. import 다음에는 어떤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이름들을 쓸 수 있냐면 변수 이름을 쓰거나 함수 이름을 쓰거나 클래스 이름을 쓰거나 혹은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서브 모듈의 이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from import 구문이에요. 그래서 from import는 src, 요거는 폴더 이름이고요. myutil 1번, 요것도 폴더 이름이고요. subtract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이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이 모듈에서 임포트 하겠다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거는 이 파일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변수거나 함수거나 클래스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src, 이거 폴더 이름이죠. myutil 폴더 이름이죠. 여기서 임포트를 했죠. 그러면 이 subtract는 모듈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 모듈인 거죠. myutil 1번까지가 모듈, 상위 모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mport가 하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mport 구문은 딱 두 가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port와 from import.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이름들을, 모듈 이름이거나 함수 이름들을 임포트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임포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모듈 이름 쭉 다 쓰고 함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별명에서 함수 이름을 호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는 함수를 바로 호출했죠. 함수를 바로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from import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모듈 안에 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것도 임포트 구문이에요. 임포트 구문인데 모듈 이름까지만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는 패키지 이름까지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패키지 이름에서 바로 함수 이름 호출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 패키지 안에 뭐가 있는 경우 init.py 그리고 init.py에서 다른 모듈에서 임포트 할 수 있는 이름들을 작성해 준 경우. 여기 있는 init.py는 myutil 2번 패키지 밑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자기 폴더 밑에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모듈 안에 멀티플라이라는 함수가 있고 자기 모듈 안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디바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 이름들을 가져오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메인에서 그 상위 모듈까지만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그 상위 모듈 이름에서 하위 모듈들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이 그 임포트 할 수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는 그런 회사나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은 패키지 밑에 init.py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놓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다뤘었던 게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파이참에서는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듈 시스템, 파이썬의 모듈 시스템이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그 뭐 셀렉트라든가 인설트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어, 오랜만에 우리 SQL 디벨로퍼 한번 켜볼까요? 그동안 수업 시간에 썼던 파일이 열려 있군요. 계정은 저희 스콧 계정 이용할 거예요. 어, 스콧 계정 이용할 거고요. 어, 우선 그 필요한 정보들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을 했었었는지라고 하는 걸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SQL 디벨로퍼에서 이 왼쪽에 접속이라고 하는 파넬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접속하는 거를 어떻게 접속할 거냐를 설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접속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한 그 저장되어져 있는 접속 계정을 선택을 하시거나 새로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두 개를 만들었었어요. HR 계정을 만들었었고, 스콧 계정을 만들었었죠. 이 스콧 계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네, 스콧 계정은 접속할 때 사용자 이름은 스콧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타이거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하는 PC가 어디냐예요.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어디냐. 그게 호스트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에서 로컬호스트라고 작성되어져 있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PC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여기를 IP 주소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 IP 주소에 있는 그 해당 PC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웹페이지의 주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서버의 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트 번호라고 하는 게 있고요. 1521번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가 있죠.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요거 이따가 사용할 겁니다. 접속하려고 하는 호스트의 이름이 로컬호스트. 접속하려고 하는 그 호스트의 포트 번호가 1521번. 그 다음에 S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비스 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XE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섯 가지죠. 사용자 계정 이름, 비밀번호, 호스트 이름, 포트 번호, 그리고 SID. 요 정보들이 있어야, 이 정보들이 있어야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SQL 디벨로퍼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로컬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1521번 포트로 XE라고 하는 서비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접근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는 타이거로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파이썬에서도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지금은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들이었었던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보들을 저희가 이용할 거고요. 요거는 그냥 닫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저희 파이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을 접속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개발 환경만 설치를 해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주소가 어디냐면요.
주소가 pypi.org예요. pypi.org.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 패키지들의 인덱스를 알려주는 페이지다. 뭐 그렇게 만들어진 주소인 거고요.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그 파이썬 패키지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 우리가 오늘 설치할 거는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오라클 DB.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오라클 DB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나열을 해주고요.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오라클 D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버전 번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이런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거 복사하기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명령을 복사할 수 있고요. 이 명령은 어디서 실행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명령창, 커맨드 창에서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명령창을 따로 쓸 필요는 없고요. 파이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저희가 설치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선은 제가 그 파이참을 이용해서 파이참 개발한 파이참에서는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도 저희가 파이참을 이용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이런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 오라클 DB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예제 코드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링크들이 몇 개 보이죠? 링크들이 있는데, 이 링크들은 그 아마 제작사 홈페이지나 GitHub 페이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는 이 PYPI,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패키지인데 판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다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기 판다스라고 있죠.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 날짜가 2026년 5월 12일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최신 버전은 3.0.3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0.3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이 쭉 있어요. 정보들이 쭉 있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 판다스 버전 3.0.3을 사용을 하려면 설치가 되어져 있는 파이썬은 3.11 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을 이거보다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면 판다스 3.0.3은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요구사항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그게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현재 설치가 되어져 있는 파이썬 버전에 맞는 판다스 버전을 찾아주고 그 파이썬 패키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판다스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는 그걸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 아까 PIP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PIP라고 하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명령 이름이에요. 명령 이름. 데이터 분석할 때 우리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사용할 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6월 달에 나왔군요. 얼마 전에 배포가 됐네요. 버전 번호가 1.9.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뭐 여기도 설명이 있군요. 파이썬 버전 3.11, 3.12, 3.13, 3.14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 1.9.0이라고 하는 버전은 파이썬 3.11부터 3.14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도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아마 밑에 이쪽에도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파이썬 버전이 요게 있어야 된, 요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뭐 제작자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 근데 콜앱이 편리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설치해 놓은 가상 머신을 아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속만 하시면 콜앱에 접속만 하시면은요. 이런 사실 모든 패키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패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콜앱에서. 근데 콜앱에서도 추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콜앱에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 패키지인데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콜앱에서도 이런 명령어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PyPI, 네,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거 소개를 잠깐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파이참으로 돌아와서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 버튼들이 있죠. 왼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요 아래쪽 버튼들 중에서 위쪽에 두 번째 보시면 파이썬 패키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판넬이 올라오죠. 판넬이 올라오고 파이썬 패키지를 여기서도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우리가 PyPI 페이지에서 검색하듯이 여기서도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게 오라클 DB예요. 오라클 DB.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시면은요. 음, 음. 네, 여기 이렇게 쭉 밑에 그 보여주죠. 보여주고 자, 여기 우리가 설치할 거는 다른 이름들은 아니고요. 뭐 오라클 DB 글루라든가 오라클 DB 핸들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게 아니라 오라클 DB라고 하는 것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환경에는 오라클 DB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버전 번호가 보일 거예요. 버전 번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그냥 설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버전 번호가 나오는군요. 현재 파이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버전 목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4.0.1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 오라클 DB 버전 4.0.1이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설치가 되면 이렇게 버전 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 랩파이참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목록들은 여기 아까 검색했었던 거 있죠? 검색했던 검색어 지워버리면 여기 설치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설치됨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가 됐는지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서 여기에 아마 오라클 DB도 이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을 거여서 여기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죠, 이미. 그죠? 이거는 언제 설치가 된 거냐면 저희가 어제 이 주피터 노트북 사용했었죠. 주피터 노트북 사용할 때 얘네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이파이썬. 노트북 이름이 IPYMB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패키지 이름 아이파이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주피터, 주피터 클라이언트, 주피터 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이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은 그 알게 모르게 설치가 자동으로 됐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가 됐다. 근데 설치가 됐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죠. 자, 그러면 파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만들어진 설치한 패키지를 제대로 우리가 임포트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열었던 파일들은 다 닫아버릴게요. 여기 아무 탭에서나 오른쪽 클릭하시면은요. 컨텍스트 메뉴가 이렇게 뜨입니다. 여기에서 모드 탭 닫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편집키 부분에서 그 파일들이 전부 다 닫아져요. 닫히고요. 자, SRC 폴더 밑에서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파이썬 스크립트. 이름 주시면 되죠. 자, 우리 오라클 할 거기 때문에 오라클 메인, 오라클 밑줄 메인 1번이라고 할게요. 확장자는 따로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파일 이름만 주시고 엔터 하시면은 확장자가 py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자, 설치한 패키지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는 임포트를 해보시면 알아요. 임포트, 오라클, 자, 요 정도만 하니까요. 패키지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이러면 설치가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참에서 자기 프로젝트 안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패키지 이름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힌트를 보여줍니다. 임포트까지만 쓰시고 O 이렇게 하면 O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 이름들 이렇게 하니까 OR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나 모듈 이름들을 보여주죠. 선택하셔가지고 엔터 하시면 자동 입력이 돼요. 버전 번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오라클 DB 패키지의 그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주석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오라클 DB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기, 임포트를 한 거죠. 앞으로 저희가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 때에는요, 전부 다 조건문 만들어서 조건문 안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어떤 조건문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같을 때, 뭐랑 같을 때? 메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을 때. 이 조건문을 만드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현재 모듈이 메인으로 실행이 될 때는 실행할 코드들이고, 현재 모듈이 다른 모듈에서 임포트가 돼서 사용이 될 때는 실행하지 않을 코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버전 번호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자, 오라클 DB 여기까지가 패키지는 패키지 버전은 이렇게 할까요? 모든 모듈들은 버전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오라클 db 점 밑줄 이렇게 하면 버전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파이썬 패키지의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파이썬 패키지는요, 전부 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마이유틸 1번이나 마이유틸 2번과 같은 패키지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버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냥 연습만 하기 위한 거여서 만들진 않았던 거지만 네. 실제로 배포가 되는 아까 그 PyPI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페이지에 배포가 되는 그런 패키지들은
전부 다 버전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실행하시는 방법이죠. 실행하실 때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F10 아니면은 여기 옆에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실행 버튼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뭐예요? 선택되어져 있는 파일 이름이 뭐예요? 선택되어져 있는 파일이 앱 메인이죠. 여기 위쪽에 있는 실행 버튼은 단축키가 Shift F10으로 실행하는 단축키이고요. 얘는 누구를 실행해 주냐면 직전에 실행했었던 파일이 여기 선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되어져 있는 모듈을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라인 번호 옆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은 단축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F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현재 모듈을 실행하는 거예요. 현재 모듈을.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실 때에는 여기를 그리고 여기 하니까 여기 나오죠. 요거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를 실행하고 나면은요. 여기를 실행하고 나면 자 위쪽에 여기가 파일이 뭘로 선택된 상태로 바뀌어요? 오라클 메인 1번이 선택된 상태로 바뀌죠. 그 다음부터는 Shift F10이나 Ctrl Shift F10이 같은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축키가 Ctrl Shift F10은 무조건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ift F10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선택되어져 있는 파일을 실행하는 건데 일단 얘가 한번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택된 파일이 현재 파일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단축키가 Ctrl Shift F10이나 그냥 Shift F10이나 똑같은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 프린트문 하나가 나왔죠. 네, 프린트문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python.ex가 그죠? 여기 요것도 잘 봐주세요. python.ex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오라클 메인 1번.py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 파이썬은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조건이 맞는지 검사를 하고요. 조건이 맞으면 프린트를 하겠죠. 이 프린트문이 여기에 출력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버전 번호가 뭐래요? 버전 번호가 4.0.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버전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파이썬 이용하실 때는 여기 죄송합니다.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파이썬 패키지에서 원하는 거를 검색하시고요. 검색해서 설치라고 하는 링크가 나오면 설치를 하시고요. 뭐, 그 다음에는 임포트를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접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라고 할까요?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를 뭐라고 할 거냐면 저는 변수 이름으로 유저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 거예요. 우리 접속할 때 뭐라고 했죠? 스컷? 그죠?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생각할게요.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가 있겠죠. 비밀번호는 제가 변수를 패스워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밀번호가 타이거였었잖아요.
뭔가 자기가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못된 코드를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라클 서버에 서버 정보, 서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 서버 정보는 호스트 이름, 호스트 이름 또는 호스트의 IP 주소, IP. 그리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SID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SQL 디벨로퍼에서 이거 보여드렸죠. 호스트 이름은 로컬호스트, SID라고 하는 정보는 XE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DSN이라고 할 거예요. DSN이라고 하고 local host 슬래시 X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요거는 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 로컬 호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SID, XE라고 하는 SID는 요거는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도 있죠. 오라클 그 서버 포트, 포트 번호. 포트라고 할까요? 몇 번이었어요? 1521번이었죠. 155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그 접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호스트 이름, SID, 그리고 포트번.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오라클에 접속을 하고요. 오라클에 접속을 하고요. 접속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들을 하겠죠.